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장이 끝났고요. 오후 6시 25분입니다. 시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막판까지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같은 거 올라가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200포인트 회복, 31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라가지고 1030 회복하는 선에서 마쳤습니다. 주말에 유럽은 하락했는데 미 증시는 올랐고요. 여기 야간 선물도 오르고, 예, 미국이 뭐 PMI 지수가 뭐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올라가고요. 신규주택 판매도 개선이 되고요. 우리는 뭐 수출 증가세 지속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정세와 관련한 부분이 시장을 누르기도 했지만 시장은 기업 실적이나 지표 개선 이쪽에 더 관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 차 타고 있다가 한번 돌려보겠는데요.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종가에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고요. 이 보면 금액으로 보면 총 4,590억 들어왔는데 4,579억 80억 수준 들어왔는데요. 미차익이 장 마감 무렵에 많이 늘어서 3천억에서 뭐 4,900억까지 1,900억, 예, 예, 거의 여기서 한 2천억 정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뭐 비차익은 큰 영향은 없고요. 예, 아니 차익이 별 영향이 없고, 예, 비차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외국인 매매로 가서 보면 3일 동안 외인 기관이 팔아왔는데, 예, 종반에 이렇게 크게 이제 매수가 붙으면서 외국인 현물이 3,900억으로, 예, 바뀌고요. 기관은 장중에는 순매수 보이다가, 그러니까 3일 연속 팔다가 오늘 둘 다 순매수로 가다가 막판에 이제 기관은 매도로 돌아가 버렸고요. 예,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수급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기관은 3일치 사고요. 예, 기관은 3일치 사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지수는 조금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게 좀 괜찮았고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것도 올라오고, 예, 근데 섹터별로 한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봉 지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일봉 지수는 지난주에 살짝 조정이 왔다가 아래 수렴 달고, 예, 망치형으로 양봉으로 돌려놓고요. 오늘 깔끔하게 종가고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요. 이제 3,266까지 가야 장중 고가를 벗기는데 종가상 고가는 20일 날 벗겼고, 오늘 종가가 3,217이어서 한 3포인트? 예, 3,003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살려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까지는 좀 혼조 등락, 물론 올라도, 예, 등락하지 않겠네 했는데 장중으로는 뭐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잘 올라갔습니다. 선물이 좀 등락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아무튼 종지수 좀 고가 되고요. 네, 코스닥 상대적으로 조금 좀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26주가 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살짝 조심스러운데 일단 다행이네요. 아무튼 뭐 저는 뭐 강세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26주 자리에, 예, 이 66주도 65, 66도 지나가니까 이번 주 종반으로 가서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 없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뭐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중간에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뭐 강세 논지는 철수를 안 했고요. 다만 지난주에 여기 이제 제가 역사적 신고가 찍던 날 고가 저주가 조금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잘 지금 조정받고 넘어갑니다. 뭐 이건 뭐 지수인데 지수는 큰 문제 없으니까 종목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 매매가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아주 양호하게, 예, 조정을 잘 어, 거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 보시면 420일까지 갔다가요, 428 부근이 계속 좀 문제였는데 드디어 이제 올라와서 431로 가다 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물 지수 매매하면
그 종지수 일봉이나 코스닥 일봉 같은 추세에는 좀 아니어가지고 얘를 사실 좀 먹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파생매매 보시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가두리 치다가요, 3일이라 하지만 하루 이틀 이건 아침이거든요. 올려놓고 또 가두리 치다가 툭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가두리 치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종가가 431로 왔기 때문에 9일 전 종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9일 전이 이렇고요. 9일 전 선물 종가가 431.05거든요. 431.10이니까 9일 전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 위로 계속하면 일봉은 그냥 매수 신호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종목을 잠깐 보면 오늘 레고 안에 엑세스 바이오 상가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주말에 와원에서 영상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크게 올랐다가 장중 고가에서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바닥 잡고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구름 상단 딛고 가는 종목이 개별주고요. 제가 사놓고 거기서 뭐 설명하면 마치 추천하는 것처럼 되면 이게 조금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프론트러닝이라고 사놓고 뭐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쏘면 좀 저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도 해서 제가 이걸 어원에 설명할 때 여기 종목을 가렸어요. 종목을 가렸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저희는 샀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뭐 일수상이나 이런 리듬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보신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어원에 가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좀 일목적인 방법으로 종목을 이렇게 좀 재단하는 내용이 설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 좀 해보세요. 이게 하락이 33일이고요. 여기에 약간 뭐 저 장악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16이니까 이제 17 기본수치 변화일이고요. 여기가 16일입니다. 그럼 대등수치입니다. 이 다음에 17일자 양봉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가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오히려 단기 상투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날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름 상단 지지고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물론 뭐 재료가 나와고 실적이 좋아서 그런데 오늘 상가를 쳐버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리듬이나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뭐 상한가를 가고 많이 뜨고 안 뜨고 하는 건 저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침 잘 올라졌고요. 이거 이제 롯데케미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저게 나옵니다. 어디 있더라? 현대미포조선도 아마 제가 설명이 이거죠. 이 그림이 요 금요일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여기 76 변화이라고 오죠. 그 다음에 21선 타고 가고 일목 기준선 타고 가고 그런데 이게 오늘 많이 떴습니다. BDI 운임지수 같은 거 역대 최고치 갱신했다 그럽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 운임을 종합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전주 대비 146.34포인트 올라가지고 2979, 2009년 10월 집계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중에서 상당히 그다음에 HMM 이건 그 MSCI 그 편입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해운주들 좋았고 조선도 좋고 그 조선은 제가 이봉 들어가기 전에 이봉일 때 이제 주말에 제가 설명 나갔지 않습니까? 눌림목덕 주고 양편넣기 오일, 양편넣기 오일입니다. 오일하고 오늘 양봉 딱 띄웠습니다. 이 그림하고 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88%고요. 이날이 저가 11%입니다. 이 땡주가 뭐 10%만 올라도 뭐 땡큐죠.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기계 관련주들, 그다음에 조선주 올라가니까 뭐 성강밴드 같은 것도 뭐 이런 거 다 보면
이번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보면 딱 4, 5일 조정 리듬에서 가는 거 많습니다. 그다음 요거 패턴을 보십시오. 도지형의 갭상승 양봉, 갭상승 양봉. 예. 여기는 도지 다음에 약간 요건 뭐 망치를 그리는 거 봉착기는 여기서 양봉 딱 치고 나가고요. 네, 양봉이 딱 치고 나갔습니다. 이건 저희 매수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조선주 움직이면서 이제 그 약간 같이 가는 부류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뭐 기계나 조선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오늘 현대철강도 고가 갱신했는데 도저히 나와버렸네요. 신고가로 어쨌든 뭐 추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가는 종목이고 건설주 물론 예 추세 계속 가고 있고 이런 거 계속 뭐 예 주창하는 종목이고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가 지금 지지선에 딱 와 있는데 봉 패턴으로 보면 사도 되는 그림입니다. 봉 패턴으로는 지지선하고. 근데 오늘 외국인들 좀 들어왔네요. 그동안 팔다가 기관 아직 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보면 반도체 쪽에 보면 이 종목들 등락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 안에서 엇갈리긴 하는데 반도체 섹터가 하나마이크로 계속 가버립니다. 다미 반도체 계속 가버리고요.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계속 좀 잘 가는 것들입니다. 테스 살아 있고요. 실리콘웍스는 그동안 많이 듣다고 지금 살짝 숨고르게 합니다. 솔브레인 지금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요. 예, 하나머티 예, 추세 다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주승현지 같은 건 좀 쉬죠, 그죠? 그럼 시원한 뒤를 살 정도입니다. 윤테크 조정 받고 이제 반등하려 합니다. 전원선 올라탔습니다. 이런 거 원익 퀸시 전에 저기 샀다가 비탈릭이라서 자르고 다른 거 샀는데 뒤늦게 막 날아갑니다. 우량주들은 결국 갑니다. 좀 오래 쉬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LOT 백흉 같은 건 딱 모양은 전환선 지지 상태인데 요건 뭐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종목은 아닌데 내 어떤 쉰 날짜를 보면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 섹터 안에서 탄력 차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 큰 문제 없으면 국 쥐고 가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조금씩 매물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OCI 같은 경우 한번 나왔는데 잘 가다가 많이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자잘한 그 재주를 안 부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장기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 그건 종목이 결과를 보기 전에 다 모르니까 상승 누적 이후에 탄력의 변화가 오면 그 장을 늘 보고 있는 사람이면 뭐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종목을 놓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지수를 아주 크게 불러놓고 가급적 좀 중장기 투자를 권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단점이 매일 시세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야기하다만 하는데요. 오늘 하나금융 나온 거 보면은 이건 길어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움직인 테마 중에 이제 해운 쪽, 그다음에 콜드체인, 이제 백신 계약을 크게 많이 했다는 것과 함께 오늘 여행 관련 뭐 진에어 같은 거라든지 뭐 여행주,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기 출산 장려 관련한 것들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백신하고 뭐 진단 키트 관련 뭐 집에서도 자가 진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배터리대로 가고 있고요. 수소차가 최근에 조금 약한데 오늘 사마전 기가 쉬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쪽이 최근에 조금 약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서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KLX 생명과학 상가입니다. 그리고 좀 관계 우리바이오가 하고요. 제일약품 이런 것들
예, 관련주들이 불뚝불뚝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보세요. 안 되다가 전에 제가 한번 이 저녁에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정말 바람 불 때 잠깐 하고 그죠. 그 당시 엄청 빠져 있었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3월 11일하고 3월 25 변화를 지나가니까 이쪽도 돌아가기 시작하죠. 삼성바이오니 뭐 이런 것들도 예, 크게 보면 여기 보세요. 3월 거의 11일, 그다음에 3월 25일 부근에 바닥쪽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죠? 그게 다 일목이 변화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쪽이 힘들다가 하다못해 뭐 알테오젠 같은 것도 예, 이게 시도하다가 지금 밀렸지만 이때 되니까 움직이려고 하죠, 그죠? 예,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전에는 바이오가 안 됐잖아요. 뭐 시젠도 한번 보세요. 시젠 보시면 뭐 어디 갔어? 시즌도 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얘는 이제 발동이 아주 늦게 걸리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바이오 쪽도 순환이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일신 바이오니 뭐니 하는 것들도 보면 사실 그동안은 예, 그동안은 막 죽어 지냈잖아요. 얘들은 뭐 3월 돼도 소용도 없다가 이제 재고 나서 움직입니다. 아주 늦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코스닥이 뭐 1030을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완전 버림받다가 이제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럴 때 잠깐 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지는 않는데 너무 길게 이런 것만 좋아하거나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바이오는 물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류들은 바람 불 때 엄청 잘 뜨는데 바이오 쪽이 바람 살짝 그치면 또 형편없이 내려갑니다. 제가 그 엑세스 바이오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9개월 조정받았어요. 9개월. 둘, 넷, 여섯, 여덟, 9개월 조정받고 이제 뭐 장대 때려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뭐 죽어 지냈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와서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대신에 한번 튕겨가지고 제대로 걸려들면 이제 잘 가긴 잘 가죠. 바이오가. 근데 너무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실적 좋고 우량주 중심으로 지수의 동반식자 나가면서 이런 거 매매할 때는 그 잠깐 그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너무 이런 테마성 지나가는 테마성 한 번씩 바람 부르던 이런 것들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주 혼쭐 납니다. 이게 보세요. 뭐 9개월을 죽어버리잖아요. 엑세스 바이오 보십시오. 이 급등했죠. 급등을 했지만 최고가가 62,900원인데 최저가가 12,700원입니다, 여러분. 62,000원이 12,000원까지 내려버리잖아요. 5만 원이 빠져버리잖아요. 예, 이런 특성을 알고 저도 지금 이번에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길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방, 실적이 우상방, 성장성이 지속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로 가도 되는데 바이오 이런 건 좀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전히 오랫동안 예, 떠들면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막 확 피로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못 하겠고요. 덴티온 요거 구름 상단에 딱 지지를 해놓고 있는데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러다가 툭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일단 디오 일봉 딱 기준선에 왔습니다. 요런 거는 예, 아무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위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스템 임펄 와이라노. 예, 요거는 우상방 가는데 최근에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가는 게 이거고요. 21선 깼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했는데 이건 냉봉 하나 붙이면 따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한 디오 정도. 예, 왜 제가 이걸 들먹이느냐 하면 오늘 약간의 이쪽으로 대한 자료가 나오면서 올해 임플란트 3사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덴티움은 중국 매출 비중이 50%, 중국 성장이 좋고요. 고정 비전가가 일단락되었다. 3년간 대규모 투자 결실 수확이 시작된다. 이런 뭐 보고서가 보입니다. 저는 이쪽은 매매 안 합니다. 뭐 제가 전 뭐 테마를 다 매매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근데 위치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걸더 보일 레오다 기준선. 예. 저거를 안 깬다가 아니라 기왕이면 저런 자리에서 딛고 서면 매매하기가 한결 좋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서, 예, 실리콘록스 다 이게 정별 강세 쪽입니다. 하나마이크로. 그다음에 어버버, 예, 아직 살아 있고요. 하미 반도체는 뭐 날아가고 있고, 솔브레인 뭐 이번에 날아가고요. 하나모티 신고가 다시 가고, 이것도 수익 많이 냈습니다. TCK 나 이런 건 지금 도진하고 이건 좀 부담이 있죠. 이건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은 일수하고 이제 목표치 분석하고 하는데,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 30분 기준선 정도 열어놓으세요. 일단 오늘 이탈했는데 종가에 다시 했는데 다시 이탈하면 때리세요. 안 그러고 가면은 또 홀딩하거나 따라가시고. 누가 밖에서 문을 걸게 됩니다. 우리 뭐 강아지가 사람 소리는 나는데 이러니까 궁금해가지고 하미 반도체는 그냥 이 추세 타고 가죠. 이런 게 이제 일봉을 보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30분이나 그게 정의 못하면 한 15분 정도 이래가지고 기술 깨면 날리고요, 자르고요, 아니면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그래 되고요. 솔브랜드 이제 저거들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가는 것들이고요. 이제 유진테크 같은 곳에 딱 양편 느낌 딱 5일이잖아요. 이런 거 리듬 타기를 한다면 뭐 21선제 있고 전환선 있는데 종가상 전환선 이탈 안 했습니다. 이 5일 리듬이죠, 그죠? 5일이면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예, 기왕에 종목이 3579로 조정받으면서 리듬 타고 가면 요렇게 보면 한 4일 되고요. 뭐 한 4, 5일. 예, 요런 약간 습성이 있습니다. 요건 한 7일 됩니까? 7일, 8일이네요. 그 요런 게 조정이 요것도 뭐 5일에서 한 6일 요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종을 딱 보시다가 네, 약간 그런 리듬에 뭐 지선 위에 있고 딛고 서거나 이러면 미리 조금 사보거나 예, 움직이는 초반에 따라가 버리거나 예, 이런 매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 보시면 이 좋아하는 패턴, 재밌는 패턴입니다. 요것도 보세요. 한 5일 리듬에 이 도지 계속 치다가 대개 한 3개 정도 치고 가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급등이 없었기 때문에 네, 급등한 뒤에 한 3개 정도 하고 이 양봉 나오면 일단 따라가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제가 이걸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이거 오늘 낮에 채팅방에서도 설명한 거고요. 예, 뭐 돈이 무한정이 있어가지고 종목을 뭐 2, 30개 살 건 아니니까 다른 게 있으면 안 사게 되거나 일부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하나 패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패턴으로. 아, 그리고 제가 와우넷 채널에서 하는 게 금요일 저녁에 녹화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나가는데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저녁에 녹화해가지고 아마 금요일 밤 10시쯤 나갈 겁니다. 토요일 날 8시 아닙니다. 토요일 날 하는 방송이 없어진 건지 어찌된 건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지금도 보면은 막 화려한 종목 가지고 막 이런 걸 좀 안 하고요. 이 채널은 일목 교육 중심의 채널이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조회수를 뭐 엄청 올려가지고 뭐 수익을 크게 내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클릭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제 이 지금 컨텐츠나 이런 게 좀 매니아 층에만 어필하는 것이라서 제가 무슨 뭐 가입자를 뭐 몇만 명을 받고 조회수 몇십만을 노리고 그래봐야 뭐 한 달에 얼마 되겠어요. 그죠? 무슨 먹방에 몇 백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큰 욕심 없이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뭐 무책임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편집자를 두고 촬영자를 두고 이러진 않고요. 그냥 쭉 녹화해가 그냥 아무 편집 없이 그냥 올려버리니까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예, 제 원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예, 여기서 뭐, 막 이거 샀더니 날라간다, 뭐 상가다, 자, 오시라, 뭐, 돈을 싸들고 오시라, 그런 거 안 해요. 같이 한번 균형표를 가지고 뭐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지수 이야기,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선물 장중 대응하는 거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뭐 현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 행위, 다행히 신기하게
예,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에서 액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예, 막 상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따라 또 월요일부터 미포조선 뭐 대바람이 날아가고, 예, 뭐 삼성 바이오도 보세요. 또, 아, SK 바이오지, 바이오 사이언스 이것도 예, 밀리긴 했지만 장중 8.64%.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우리는 금요일 팔았어요. 엄량이라서. 예, 이건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립니다. 미리 사가지고 제가 금요일 아이고 팔고 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팔았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림 중에 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장중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잠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 그 녹화하면서 주초에 한번 조금 보자 그랬죠. 그죠? 주초. 이게 사이트마다 일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무너지는 고점은 뭐 대등수치 확실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데, 비트코인 일봉으로 보면은 주초의 반등에서 뭔가 처리가 예, 이후 좀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예,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봉이 제가 지금 사이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쪽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지는 않으니까 사이트를 그냥 이 두 군데서 가격만 보는데요. 제가 잠깐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거 15분봉 이거 30분봉인데 지금 급락했다가 돌아갑니다. 세게 돌아갑니다. 제법 세게 돌아갑니다. 이 동네도 참 도깨비. 근데 일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장대 행모 하나 나오죠. 이게 13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3, 여기까지 33일. 그 제가 영상 녹화인 거 보시면 주초에 아무튼 뭐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게 있을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시간론으로 한번 가보면 이번 상투가 하여튼 이들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데요. 44, 45 이거 한편 넘기라서 실제로는 4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의 40일 변화일이 조금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끄면 이게 또 45죠, 그죠? 그럼 이 대성수치잖아요, 대성수치. 일목의 대성수치에서 상토가 나온 거죠. 여기서 여기를 하면 이건 20개, 21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일목의 기본수치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32이잖아요. 이게 얘가 한 편 넣기로 좀 계산하거든요. 그럼 33일이에요, 이게. 이게 33, 46 대등수치에 이번에 상투를 치고 그 조정이 지금 13월 떨어지면서 이걸로는 참 오늘이 13일 차예요. 이게 한 편 넣기라 그랬죠. 지난번에 조정 일수가 이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보세요. 단편 넣기 13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정하고 일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42에 돌아갈지 솔직히 모르죠, 뭐. 모르는데 제가 주초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하면 이건 44일인데요. 그러면은 22봉하고 현재 22봉하고 날짜가 같잖아요. 같죠? 예. 그리고 이건 뭐 45, 46인데 이게 43, 44 하니까 이날이 오면 하루 차이 나잖아. 여기까지는. 그럼 제가 주초로 이야기한 게 이 정도 자리 되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죠. 여러분하고 실시간 대화가 안 되니까 좀 그런데 요거는 8일이고요. 이게 며칠이더라? 요건 한 15일 걸렸네요. 아무튼 요 직전에 보면 여기는 10이라고 되니 양평넣기 13일입니다. 요거 양평넣기 13일이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주봉이나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패턴이 잠깐만요. 이건 그냥 공부잡아 봅니다. 예, 예, 이게 아주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양상 그림자가 강동 800리를 간다 그랬죠, 그죠? 요즘도 한번 그림자 나와버리면 요거 커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잘 해내면 다시 뭐 벗기는 것도 가능은 한데 조금 쉽지는 않을 듯해서 여기서는 이른바 변동성 매매해야 됩니다. 변동성 이런 자리는.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뭐 저가 사서 홀딩 했더니 나중에 뭐 이만큼 가더라, 뭐 7천 8천을 가고 1월 가더라. 그럼 성공할 수도 있겠죠. 뭐 이쪽은 뭐 감당 못하는 투기적 인장이니까. 근데 각국의 지금 뭐 대응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봐서는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급락을 하는데 이거 급락하니까 또 자꾸 남 핑계 대고 이러더라고요.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해야죠. 뭐 어디 정부나 정책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럼 칭찬 안 하다가 빠질 때는 뭐, 누가 가서 이거 뭐 무조건 하라 그랬습니까? 혹시 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 제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그죠? 그 하라 어쩌라 권한 적 없고요. 각자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목산인이 하신 말씀 중에 일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저 기둥뿌리 갖다가 투자에 박제말 하듯이 여기 뭐 사연들 읽어보니까 저는 안타깝죠. 제가 89년도부터 증권시장에 있었는데 별의별 일들을 다 봤는데 시세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그 끝자락에서 아무리 먹었더라도 자기가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를 크게 보거나 이익을 이제 크게 되돌려주게 되는데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은 뭐 뒤늦게 뭐 급등한다고 들어갔다가 여기 뭐 고스란히 당하는 케이스죠. 루보 같던 종목도 뭐 맨 막판에 사는 사람도 생기는데요. 그건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기가 정확한 무기가 없다면 스스로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반등 나오는데 저도 이게 바로 고점 벗길지 어떨지 뭐 장담 못합니다. 대신에 주초 되면 이제 돌아갈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는 한 것이고 뭐 저보고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제 반등 따먹기 하고 일단 나왔다가 이 하락들을 그죠 어떻게 잘 극복해내는지 보고 그다음에 뭐 추세 매매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그렇게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지표를 조금 넣을 수 있는데 일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구름 하단도 깼다가 지금 돌아갑니다. 이게 전환선 긴수 역전돼 있고 후행스핀 역전돼 있고요. 종가상으로는 후행스핀은 구름 상단 딛고 돌아가는데 장중으로는 깨졌죠. 여기까지 내려왔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 음문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단 한번 시세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수습을 어떻게 할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동성 매매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눈치껏 여기서 매매해 먹거나 그다음 물린 사람이 있다면 올라올 때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해가지고 잘 빠져나왔다가 그러고 난 다시 올라가더라도 대통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러니까 투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 최선은 모릅니다. 최선은 시세의 미래를 알면 최선의 투자가 되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그죠? 아니면 저점에 사서 고점 팔고 뭐 저점 팔고 이리 되거나 아니면 뭐 저 너무 밑에서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 정도 가도 난 눈도 깜짝 안 하고 아직은 뭐 더 들고 가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좀 그리고 다시 사고 그거 못 한다니까요. 운이 좋아서 뭐 한두 맞출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계속 못 합니다. 그러면 차선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차선책은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일시 반등하고 난지 주구장창 빠지는 과거장이 다시 오는 거죠. 그건 최악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최악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차선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정치인이 뽑을 때는 제일 나쁜 놈을 뽑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쁜 놈. 정치인 중에 아주 드물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비슷한 부류들이 있다면 어차피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일 나쁜 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덜 나쁜
인간을 휴먼을 뽑아주고요. 주식에서 이런 경우, 시세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로 상정한 차선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이제 갖다 놓고 고르는데 제일 좋은 사람은 없어. 예? 자판에 지금 배는 거 보고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내가 먹기 싫은 거 제끼고 그 다음으로 그나마 뭐 입맛 맞는 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굶어야 되고요. 아예 안 뽑아야 되고요. 예, 뭐 비유가 이상해 가버렸는데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뭐 잡담만 되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7년 12월 지수 상투치고요. 예, 내려올 때 제가 재무부에 맞서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한 사이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 지나가면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가상화폐 게시판 모 사이트인데 이건 그냥 제가 2017년 네 2018년 상투를 거의 잡아줬거든요. 이건 이제 캡처를 어떻게 떠야 되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뭐 자랑이 아니고 일목이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가능했다는 차원에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게 비트코인 상투를 네 치더몰입에 제 닉네임은 지울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2017년하고 이때부터 제가 적기 시작합니다. 여기 상투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재무부에 맞서지 말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상투 치고 난 뒤에요. 재무부에 맞서지 마라. 증거시장 격언에도 있다. 최근에 주가도 어디서 급락을 했습니까? 각국에 미국에서 뭐 과세 이야기하고 그죠. 재무부에 맞서지 마라. 시세가 나쁠 때는 정부의 부양치도 불구하고 내려가고요. 갈 때는 뭐 억제 정책에도 시세는 더 가는데 그러나 정부는 못 이긴다. 이때 이 이야기만 들었어도 여기 폭락이 있죠. 이건 피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올린 거 보면 당시에 제가 올린 거 천상 이거 이 목표치 2,469만 원에 2,499만 원 찍고요. 그 다음에 10일짜리 이제 대성수지 리듬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12월인데 이러고 곧 상투 쳐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타나가지고 뭐 상투 지고 빠지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글이 보이니까 이때 올린 글입니다. 보면 10일 대등수치나 딱 나오죠. 최근에 미국 재수익률이 11일 대등수치를 계속 돌아갔거든요. 비트코인 상투치던 무렵에 이런 리듬이 있었어요. 예, 이런 리듬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참 최고 상투가 얼마였죠? 이게 얼마입니까? 고가가 이걸로는 19798 2000으로 나오나. 이게 사이트마다 좀 다르니까요. 이게 날짜가 언제일까요? 2017년 아무튼 12월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공부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게 2000 어디 갔나? 이 날짜가 안 보인다. 2017년 12월 11일이 들어가는 주간에 상투를 쳤네요. 그럼 이 구간이네. 이게 상투네요. 이게 상투네. 12월하고 그죠? 맞죠? 맞나? 12월 8일 아마 이 구간 상투 같네요. 이게 일목의 변화일입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셀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재무부 맞서지 마라 이야기할 때가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 이 이후입니다. 이건 이전의 상투입니다. 이전의 상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7년 말 17년 12월 이때 상투 치고 빠질 때 이 당시 상투에서 제가 세상에 글 안 올리다가 거기다 글을 올려줬다니까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러고 재무부에 맞서지 말라 그러고 예, 제가 재무부 좀 맞서지 말라 그러고 그럼 글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상투시잖아요, 그죠? 아 이거 이게 나와버린.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괜한 이야기 옆으로 좀 샜는데 아무튼 뭐 시장은 아주 지금 좋게 가고 있고요. 살짝 살짝 일수가 주중에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주 중반하고 후반하고 사이에 뭐 일이 안 생기도록 그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강세론자니까 뭐 살짝 조정 오면 뭐 예, 피신했다가 더 싸게 살 기회라고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될 것이고 무난히 가면 뭐 땡큐죠. 뭐. 땡큐고 이건 요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76 변화율이 아이고 여기 옵니다. 여기 오고요. 예, 이건 이렇게 26일이 여기 오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걸리는 거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지수에 큰 문제가 없고 중간에 흔드는 정도로 가면은 계속 종목장은 벌어집니다. 종목장은 벌어지고 오늘 삼성전자가 간만에 뭐 조금 올랐는데 지금 지수는 이런 것들을 별로 동원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3200. 얘네들이 움직이면 지수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연기금 외인기관이 거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확실한 그런 징후는 없으니까 이게 지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코스피가 이 정도 온 건 대단히 선방이고요. 이거하고 자동차들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는 이제 난리 나버리는 거죠. 그건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외인기관이 이러니까 어렵긴 한데 어차피 일수가 오면 얘도 같이 오니까 여기서 혹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뒤에 작용하면 우리는 아주 해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